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문제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까지 조금 더 화이팅해서 정리 잘 하시고요. 반드시 영상을 듣기 전에 하단에 있는 링크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풀이를 직접 해보시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게 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풀이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인데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A에 대한 원소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1이랑 2랑 3이랑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에 속하고 있는 거니까 옳은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A라는 집합에 이런 문자가 지금 속하고 있냐라는 거 바로 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2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위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A가 B에 대해서 지금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A의 원소를 B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E도 A도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매칭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바로 자, 그럼 B에서 나와 있는 건 5니까요. A제곱 플러스 1을 내가 얘를 2라고 한번 놓게 되면 A제곱 이퀄 1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필마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 A의 값이 1이 되게 되면 집합 A에 대한 원소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얘는 1과 2를 원소로 가진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은 지금 2랑 마이너스 2랑 5를 가지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틀린 경우가 됐을 거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집합 A에 대한 원소는 마이너스 1과 2가 될 거고요. 집합 B에 대한 원소는 2랑 마이너스 4랑 5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도 A에 B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도 틀린 말이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겠냐? A-3이 2로 한번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A-3의 값이 2였다라면 A의 값은요 5가 됐을 거고요. 그때 집합 A에 대한 원소는 2랑 5로 정해졌을 거고요. 집합 B에 대한 원소는요 5가 들어갔으니까 26과 2와 5가 되다 보니까 A가 현재 B에 포함이 되고 있네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B 빼기 A잖아, 맞죠? 그럼 B 빼기 A를 해주시게 되면 남은 원소는 26이니까 합을 구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4번에 위치해 있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3번. 자,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얘가 좀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얘를 거짓이 되도록 하는 k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그 반대인 여집합이 뭐가 되겠다? 얘를 참으로 만드는 k에 대한 범위가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거짓이 되도록 만드는 k의 값을 찾아볼게. 자, 그럼 얘가 거짓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실수 x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얘를 p라고 얘를 q라고 놓는다라면 현재 p와 q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수직선 위에 한번 q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3까지가 있을 때 그럼 P는 얘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살짝 수직선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 왼쪽에서 또는 여기 2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또는 아예 오른쪽으로 밀려나면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2K 플러스 5까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2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2K 마이너스 1은 3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러니까 2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될 건데 등호를 생각해보니까 2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2K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계산 K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2K의 값이 4보다 크다니까 K가 2보다 클 건데 얘는 3이 되어도 지금 포함 관계가 변함이 없으니까 등호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K에 대한 범위가 어떻더라?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렇다라는 건 반대로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K는 얘에 대한 여집합일 테니까 K에 대한 범위가 거꾸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요. k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해서 이 k에 대한 개수는 토탈 4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주어진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의 그래프와 지금 역함수 f 인버스 x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래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산 문제인데 역함수에 대한 교점은 우리가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바로 방정식 풀이. 자, 그럼 3x-1 이퀄 x가 되는 거니까요. 2x 이퀄 1이 돼서 x의 값 2분의 1이 된다 해서 얘는 정답 1번 되는 거 너무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셔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한 연산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를 보기 위해서 일단 앞에 있는 부분부터 잘라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 A, 교 B의 합집합에 B와 A에 대한 차집합은 B와 A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집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B와 A에 대한 교집합과 B와 A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합집합으로 보실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다시 B교라는 이런 공통부분 존재하니까 얘를 묶어줍시다. 그럼 B교에 A합, A의 여집합이 되는데 A와 A의 여집합에 대한 합집합이 우리 전체 집합되는 거 알고 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B와 A 전체 집합에 대한 교집합이 돼버려서 얘가 바로 B가 돼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진 식 자체가요. B와 A에 대한 합집합이 B가 됐다라는 거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A가 현재 B의 부분 집합이구나.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A의 여집합과 B에 대한 합집합 맞죠? A의 여집합이랑 B랑 합쳐주게 되면 전체를 다 메꾸게 되니까 전체 집합 된다. 1번에서 정답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셔서요.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연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fx 주어졌고 gx 주어졌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좀 끊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앞에 있는 f 도 g 도 f 인버스가 있으니까 얘는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예쁘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바로 갈까요? f 인버스도 g 인버스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죠. 근데 f와 f 인버스에 대한 합성함수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얘가 g 인버스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알고 싶은데 gx가 나와 있다고 g 인버스 구하는 거 아니죠? 얘 m이라고 놓으시게 되면 그렇다는 건 현재 g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역함수 성질 이용해 주시게 되면 될 거고, 그럼 gm의 값은 몇? 3m-8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3m 이퀄 6이 되는 거니까 m의 값은 2가 되었다 해서 앞에 첫 번째 식의 값은 2였다. 두 번째, g 인버스도 f에 대한 전체 역함수에 3을 대입하겠대요. 그러면은 얘는 풀어주시게 되면 f 인버스도 g의 3의 값이 될 거고요. g 3 값은 9-8이니까 1인 거 바로 계산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것 자체가 f 인버스의 1의 값을 원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fx가 나와 있다지 얘 지금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퀄 똑같이 n이라고 놓으면 얘가 말하는 즉 f의 n의 값을 1로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찾으라는 건데 fx는 x 이퀄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상황을 가정합시다. 만약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f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2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 이퀄 1인 거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요. 근데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n이 0 이상이라는 거에 모순이니까 얘는 틀렸다. 그럼 n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2분의 1 n 플러스 2가 됐다. 2분의 1 n 플러스 2 이퀄 지금 1이 되도록 만드는 n의 값은 마이너스 2고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아까 찾았던 m의 값은 2가 되는 거니까 그 둘에 대한 합은 0이 된다라는 걸 계산하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불병의 학교 수업 끝난 후 영화관, 음악회, 전시회 중에 각각 서로 다른 한 곳을 갈 건데 다음날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음악회 갔고 음악회 가지 않았고 영화관에 가지 않았는데 한 명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경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나는 갑을 참이라고 하고요. 을은 거짓, 병도 거짓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갑이 참인 경우니까 얘는 음악회 갔죠. 그 다음에 을은 거짓이야. 그럼 음악회 가지 않았대요. 그럼 음악회 가지 않았다라는 건 얘가 거짓인 거면 음악회를 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서로 다른 한 곳에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해서 얘 틀렸다. 두 번째, 이번에는 갑은 거짓이고요. 을은 참이고, 병은 이번에는 마찬가지 거짓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갑이 거짓이래. 음악회 갔다 거짓이니까 음악회를 안 간 거야. 그럼 영화관 또는 전시관을 갔었을 거고요. 을은 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 음악회 안 간 거야. 그럼 얘도 영화관 또는 전시관 갔었을 거고요. 병도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병이 거짓이니까 영화관에 가지 않았대. 그럼 음악회 아니면 전시회를 갔겠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한번 조금 만들어 주실 때, 다시 미안해요. 병이 거짓이야.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는 게 거짓인 거니까 얘가 간 곳은 영화관이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아무리 내가 끼워 맞춰 봐야 영화관 아니면 전시관, 음악회 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될 거고, 세 번째에서는요, 이번에는 그럼 요거겠네. 갑이 거짓이고요. 이번엔 을도 거짓이고 병만 참인 거예요. 자, 그럼 갑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얘는 영화관 또는 전시관을 갔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거짓이라는 건 얘는 음악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병이 참이라는 거니까 영화관에 가지 않았죠. 그러면은 음악회 아니면 전시관이야. 자, 그럼 얘네들은 조합이 가능한가 해보니까 얘가 음악회를 갔으니까 병이 전시회를 가면 되고, 전시회를 갔으니까 갑이 영화관을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시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영화관, 음악회, 전시회는 갑, 을, 병 차례대로 나열해 주시게 되면 정답 1번에 위치해 있다 파악될 거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가 있는데 원소가 x바 x는 K의 배수래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M의 최대값과 N에 대한 최소값의 합을 묻고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A의 14, 즉 14의 배수와 21에 대한 배수에 대한 합집합은요, 어떤 배수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 14에 대한 배수도 21에 대한 배수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건 7의 배수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M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7의 약수가 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N이라는 거는요, A6과 A8에 대한 교집합이래. 그럼 A6과 A8에 대한 교집합 이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24의 배수들이다. 공통 부분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A의 N은 A의 24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N은 뭐가 돼야 되겠어? 24의 배수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N의 값은 24라던가 48 같은 게 될 거야. 그래서 N의 값 자체가 24의 배수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M에 대한 최대값과 N에 대한 최소값을 봐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M은 7의 약수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오케이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에 대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겠다? 바로 24 배 주시면 되는 거니까 M과 N에 대한 합을 구하라 31 되는 거 체크 가능할 겁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시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했을 때 명제 P면 Q이다,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P면 Q이다가 현재 참인 거고요. 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다시 Q이면 not R이다라는 대우가 참인 거니까 여기에 바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Q면 not R이다가 현재 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을 내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게 되면,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이자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P가 여기 있으면 Q라는 집합이 그 밖에 있어야 되고, R이라는 집합을 따로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R의 여집합 자체를 내가 새로운 집합으로서 취급을 해버릴게요. 자, 그럼 기억 보시면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기억 맞는 말일 거고요. Q 빼기 R은 뭐가 되겠다? Q 빼기 R. R의 여집합이 R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R이 요 밖에 있는 거네, 이 부분에. 그러면 Q에서 R을 차집합한다라는 거는 뺄 게 없는 거니까 다시 Q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얘가 Q가 돼야 됐을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 R은 P합 Q에 대한 전체 여집합이래. 그럼 P합 Q에 대한 전체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R은 빨간색이었으니까 R의 여집합의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야. 빨간색은 파란색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니까 문제가 금방 풀렸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 최대 최소 문제인데,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지금 수학 경시에 참여한 학생 전체 수가 40명이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정리. 전체 집합에 대한 수가 몇이더라? 전체 집합에 대한 수가 40명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세 문제인데 1번 문제를 푼 학생을 32. 그러면 내가 번호를 그냥 A와
B와 C로 그냥 구분을 해버릴게요. 그럼 A 문제를 푼 학생 수를 내가 32명으로, 그 다음에 B를 문제를 푼 학생 수를 내가 21명으로, 그 다음에 C 문제를 푼 학생 수를 11명이라고 넣었을 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만을 푼 학생 수가 10명이래요. 그러면 얘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전체 집합의 수가 40명이에요. 자,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해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그려보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렇게 C가 있을 때 내가 지금 A가 32, 21, 11이니까 싹 다 더하게 되면 A 합, B 합, C 원소들에 대한 수, 단순하게 수에 대한 합으로 보면 지금 6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 집합의 수가 40이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 말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그럼 A와 B와 C에 대한 전체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수는 반드시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조금 부분을 나눠주시게 되면 얘를 X, Y, Z, W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A 합, B 합, C는 일단 64에서 X, Y, Z를 한 번씩 빼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씩 다 빼줬고, W는 지금 3번 더 해줬는데, 한 번도 안 뺐어요. X와 W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애잖아. 그쵸? 그래서 W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W는, A교, B교, C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며칠 더 빼주실 거냐면 W를 2번을 더 빼주실 거야. 맞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얘가 4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만을 푼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합이 총 10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시겠죠. 이퀄 10이 된 거니까 얘 계산해 주시게 되면 54-2W 이퀄 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W가 현재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W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 무조건 맞죠? 그러면은 세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의 수는 최소값이 몇이 돼야 된다? 여기는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최소값을 볼 건데 최대가 지금 7이잖아. 근데 최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A가 B를 포함해버리고 B에 C가 포함이 돼버리게 되면 어떨까? A교 B교 C가 C 자체가 돼버리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C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11번. 자, 다음은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기니까 그대로 조금 가져가겠습니다. 자, x-a 곱하기 x-b 이퀄 c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가짐을 귀류법을 가진대. 그러면 귀류법을 한다는 거는 지금 결론을 부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실근을 갖는다를 부정하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어때? 판별식을 얘가 계산을 다 해줬어요. 정리까지. 자, 그러고 보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4c 제곱인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면 얘는 항상 0 이상의 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버려? 얘는 기억에 대해서 현재 모순이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참이 돼버려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 자, 넘어가셔서 12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인데 범위가 나눠졌다. 뭐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가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끊긴 부분이 없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또 뭐 있냐면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경향성이 일정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니까 자, y는 x-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정도 될 거고, 또 밑에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경계선이 x 이퀄 a잖아. x 이퀄 a가 있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겠네.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왼쪽 부분에서는 지금 포물선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포물선은 아시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놈이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근데 얘가 감소하는 경향성만 가지려면 얘는 반드시 이 축방인 x 이퀄 2보다 왼쪽 부분에 l을 갖다 옮겨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x 이퀄 a가 축방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놨어. 그렇다라는 건 지금 b에 대한 최소값을 봐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좌표에 대한 표시가 y값이요. 이 함수식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식은요.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6이죠. b 이퀄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될 테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b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 계산 제대로 됐나 보고 6 마이너스 b 알죠? b 이퀄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니까 맞고. 자,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풀마 1에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보자 플러스 5가 됐겠지. 그러면은 얘는 최대값이 몇이 된다?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지금 a 이퀄 1이잖아. 근데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꼭지점의 y좌표 값인 5의 값을 가져야 돼서요 정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시면 세실수 xy g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기억에서는 지금 p 조건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0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제곱이니까 얘가 말하는 거 이퀄 x 이퀄 0 그리고 y 이퀄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 q 조건에서도 그래요. x에 대한 절대값과 절대값에 대한 합이 0이 된다라는 거는 0 이상이 있는 수들을 합쳤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x가 0이고 y의 값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서로 완전히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필충 조건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보시면 p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x보다 y가 크고요. y보다 g가 더 크대. 그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 q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자, x-y 곱하기 y-g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맞는 말이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x 빼기 y가 대수관계에서 양수, 음수가 되니까 곱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발레를 들기 위해서요 x보다요 z가 큰데 y가 더 커버린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y니까 얘가 음수죠. y 빼기 g니까 얘 양수일 거고 z 빼기 x 해주시게 되면 얘 양수니까 음수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주어진 조건 p와는 지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은 맞으나 필요 조건은 아닌 거네.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디귿 보시면 xy가 음수래요. 그럼 디귿이야 디귿. 자, 그러면 xy가 음수라는 거는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뜻이고요. 조건 p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조건 q를 보면 자, x, y에 대한 절대값과 x의 절대값 빼기 y 절대값의 절대값을 보고 있어. 그럼 얘는 보자마자 뭐 하실 거예요? 양변 제곱해 주실 생각 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칸이 조금 짧아지긴 하는데 제곱해 주시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y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양변에서 지울 거 다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2 양변에 곱해서 나눠서 없애주시게 되면 얘는 x, y의 값이 현재 절대값 x, y보다 작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x, y에 대한 절대값은 항상 뭡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는 x, y가 지금 음수가 된다라는 거지. 얘가 말하는 게 x, y가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p 조건과 동일한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서는 선택되지 못하겠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함수 fx가 주어졌어요. 자, 주어졌는데 자, 지금 x 이퀄 1에 대해서 좀 나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실수 x에 대해서 오케이 f g 이퀄 x를 만족시키는 함수 gx가 존재한대. 그러면은 얘는 g밤 이퀄 2고요. g도 gb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킬 때 실수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겠어요? f도 g 이퀄 x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gx가 fx의 역함수네. 그 말인즉 g가 바로 f 인버스구나 현재.
그럼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말하는 게 g의 빵 이퀄 2라고 하고 있으니까 역함수의 함수값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럼 f2의 값이 현재 0인 거구나. 그럼 f2를 어디에다가 대입하느냐? 위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이퀄 빵이 되는 거니까 현재 a의 값이 2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fx를 다시 한번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원하는 건 뭐냐면 b값이 궁금하거든요. 자, 근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g b 이퀄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내가 잠깐 동안 g의 b값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가 만족시키는 게 뭐냐면 g의 t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t를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g라는 거는 fx에 대한 인버스니까 얘가 말하는 건 f 마이너스 1 이퀄 t를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이퀄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이퀄 5가 됐죠. 그러니까 t 이퀄 5가 된 거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그럼 t라는 게 gb였으니까요. g의 b의 값이 5가 되도록 만드는 b의 값을 찾아주셔야 돼. 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얘가 f의 5의 값이 현재 b가 되는구나. f의 5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의 값이 b가 될 거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15가 된다 해서 이렇게 계산한 b 값을 찾으실 수 있더라. 확인 가능할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 15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 qr이 있는데 p 부등식, qr 모두 부등식으로 나왔어.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면 q이다가 현재 참인 거고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q이면 r이다가 충분 조건이니까 바로 그냥 연결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연결해 버립시다. 자, 그럼 p면 q이고 q면 r이다가 참인 상황이니까 그들에 대한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p가 q에 포함되면서 그들이 r에 포함이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 대한 b에 대한 범위를 보시겠죠. 그려봅시다. 간단해. 그리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조건 p는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5까지입니다. 얘가 조건 p. 자, 그 다음에 조건 q는요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a보다는 작네. 이렇게 됐겠죠. 그래야 p가 q에 포함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r이 얘네들을 다 안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연장해서 조금만 그려보시게 되면 얘는 여기가 r이 b죠.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부분집합과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만족을 시키겠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오케이 b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을 거 확인될 거고요. 여기서 a의 값은 5보다 커야 될 거고 마찬가지 얘도 같아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b에 대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는데 그럼 m 이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에 대한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는데 그럼 스몰 m 이퀄 5가 됐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된다 해서 정답이 7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과 같이 선분 AC 이퀄 2, BC 이퀄 3, 각C 이퀄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 내부 한 점 P. 자, 선분의 AB에 BC에 CA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각각 XYZ라고 할 때 뭔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다. 느낌이 오죠? 코시-슈바르츠 갈 건데 어떻게 문제를 좀 씩을 이끌어낼 거냐.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어떤 임의의 한 점에서 각각의 변으로 내린 수선이라는 건 내가 걔네들을요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셨을 때 각각 분리된 삼각형에서의 높이로서 이용을 해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일단 대놓고 루트 13 주어진 거고, 직각 삼각형이면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는 지금 3으로 정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인 3이라는 건 표현하길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z. 여기서부터 갈까 그냥.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13x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가면 3y 되겠죠.
3y에다가 2분의 1 2z 가겠죠. 2분의 1을 일부러 소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묶어줄 거거든. 그럼 2분의 1에 얘가 말하는 게 루트 13x 플러스 3y 플러스 2z를 했더니 이퀄 3이래. 그러면은 얘가 양변에 2 곱해주시면 이퀄 6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은 얘 이퀄 6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자와 대수에 대한 곱이 나와 있고요. 제곱에 합을 묻고 있다. 꼬시시 바르츠 빼박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3의 루트 13의 제곱인 13, 3의 제곱 9, 2의 제곱 4에다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걔는 반드시 루트 13x 플러스 3y 플러스 2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등호 판별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등호 판별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루트 13분의 x와 3분의 y와 2분의 z가 같을 때 성립이 될 거라는 건 확인 가능할 거고, 그럼 계산만 해보시게 되면 얘는 13에다가 9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26일 거고, 얘가 6이니까 이퀄 36이겠지.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항상 26분의 36인 13분의 1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그 무슨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는 지금 2x-y 플러스 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즉 그래프. 집합 B는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즉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묻고 있네. 자, 그때 C에서 묻고 있는 게 K래요.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 K니까 K는 어차피 1부터 10까지죠. 자, 그 상황에서 AK라는 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 아닌 애를 찾으래. 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야. 근데 공통 부분의 개수를 찾으래. 근데 공통 부분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교점이죠. 교점의 개수가 1이 아닌 걸 찾으래.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2차 함수랑 지금 얘기하는 게 1차 함수 간에 지금 교집합, 즉 그 교점을 묻는 건데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어차피 만나봤자 교점 빤개 아니면 교점 1개, 교점 2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따질 건데, 아니면 어차피 K가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니까 얘 일대의 K값 구해주신 다음에 저기서 제외해 주시게 되면 더 빠를 것 같다. 자, 그래서 나는 이퀄 1일 때, 즉 내가 말하는 거는 AK와 B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일 때의 K값을 먼저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교집합의, 즉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는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가겠죠. 그러면은 얘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y는 지금 2x 플러스 k가 된 거고, 나는 얘를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부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됐다. 정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마이너스 k 이퀄 0이 됐고, x계수 짝수니까 그냥 4분의 d로 바로 갈까요? 4분의 d는 4 플러스 k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이퀄 0이 되는 k의 값을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k의 값이 3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 대한 합에서부터 뭐만 빼주시면 된다? 3만 빼주시면 정답일 거고요. 근데 1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이 몇입니까? 55니까 3 빼주시게 되면 52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걸 계산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18번이죠. 자, 두 함수 y는 fx, y는 gx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방정식 f도 gx죠. f도 gx 이퀄 2를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한 개수를 구하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도 gx 이퀄 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으라는 거죠. 서로 다른 x의 개수. 그러면은 내가 잠깐 요거를 요렇게 할게요. 그러면 gx를 잠시 마찬가지 t로 좀 치환을 해볼게.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말한 건 뭐냐면 결국 ft 이퀄 2를 만족시키는 그 x에 대한 개수를 찾아달라는 거든. t의 개수가 아니고. 그럼 일단 결국 gx 이퀄 t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 먼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그럼 ft 이퀄 2를 만족시킨다라는 건 y 이퀄 ft와 y 이퀄 2y에 대한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y 이퀄 fx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y 이퀄 2까지만 한번 싹 그려주시게 되면 얘가 이런 직선이야. x축과 평행한. 그럼 그때의 교점을 보니까요. 여기서 하나 나왔고요. fx니까 여기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잠깐만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왔네. 그 말은 지금 ft 이퀄 2를 만족시키는 t 값이 마이너스 2와 0과 2와 4가 되는 거잖아. t는 마이너스 0, 2, 4가 됐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t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x에 대한 개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결국 어떻게 할 거냐면 g x 이퀄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x 개수 이퀄 0 이퀄 2 이퀄 4를 만족시키는 건데, 그 말인 즉 y는 gx와 y는 마이너스 0, 2, 4라는 직선들의 교점을 보라는 거죠. 얘 살짝 지우고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는 끝났으니까. g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러면 gx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고 있었을 테니까 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두 개 생겼더라. 자, 그 다음에 0이래. 0 x축이죠. 자, x축으로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gx랑 만나는 점이 1점, 2점, 3점, 4점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얘가 4개의 실근의 개수를 가진다. 그 다음에 2를 그어주시게 되면 2를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 gx와 만나는 점이요. 1점, 2점, 3점. 이렇게 3개가 있었겠네. 자, 그 다음에 y 이퀄 4라는 건 어디 있었겠냐면 요 위에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얘는 gx와는 교점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빵개 해서 그 f도 gx 이퀄 2를 만족시키는 토탈 개수는 2, 4, 3 다 더해 주시게 되면 9개다 라고 대답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지금 x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고,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할 때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SA 빼기 SB에 대한 최대값을 묻고 있고요.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케이, A에 대한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는 8개입니다. 또한 A와 B에 대한 교집합이 단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A에 대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닌 거고, B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10의 배수가 되면 안 된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원소가 있으면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C나 A 플러스 C 모두 다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좀 해석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SA 빼기 SB라는 것에 대한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크면 클수록 좋은 SA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SB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A와 SB가 지금 완전 상반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A도 B도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 내가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도록 큰 쪽에서부터 A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부터 B를 설정해주고, 교집합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9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얘가 합쳤을 때 9가 되거나 18이 되거나 27이 되거나 36은 되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40 이상은 안 갈 거예요. 맥시멈 얘는 다 더해봐 39가 최대일 거거든. 그죠? 집합 B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10의 배수가 아니라 10이거나 20이거나 30 또는 40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A부터 한번 찾아보자. A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20 가져왔어. 문제 없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 19 더했을 때 39니까 문제 없죠. 18 더했을 때 38 더했을 때 37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17은 어떨까? 17은 19와 더해지는 순간 36이 돼버려요. 맞죠? 17은 지울 거야. 그 다음에 16 생각해볼까? 16은 둘이 더하니까 36이니까 지워줘. 이렇게 그냥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 생각해보니까 35고요 34에 33이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그럼 14 생각해볼게. 14, 34고요 그 다음에 33이고 32니까 문제 없고 29니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13으로 내려갑니다. 13이면 27이 돼버리니까 13 빼줘야지. 그 다음에 12 들어갈게. 12는 근데 15랑 더하니까 27 안 되겠죠.
11 들어가 볼게요. 11 더해도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10 생각해 볼까? 10도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되는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9는 어떨까? 9랑 더했을 때 요 놈이 있잖아, 그지? 그럼 3, 9, 27 되니까 9는 안 되겠죠. 8 얘랑 더했을 때 27, 7은 얘랑 더했을 때 27, 그럼 6 가야겠네. 6 가면 지금 토탈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에서 토탈 8개 끝났어. 그럼 B 한번 생각해볼까? B. 자, 그럼 B는 어떨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1에서부터 스타트. 1. 2 상관없죠? 3 상관없고, 4 괜찮고요. 5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문제 생기네. 6, 4 다음 10 되잖아. 7, 3, 8, 2, 9, 1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10부터. 근데 10은요, 문제가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교집합의 개수가 하나로 발생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작으면 작은 게 좋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순위 11을 갔어. 11을 가니까 얘네들하고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11과 11이 교집합이 생겨버렸으니까 10과 11 중에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B집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당연히 10과 11이 있다면 나는 10을 선택할 거야. 요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10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 했으니까 11 했고 12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12 따로 되는 거 얘네들 더했을 때 10의 배수 되는 거 없죠. 13도 상관없겠네. 해서 보니까 얘도 8개 끝났어. 그러면 A에 대한 원소의 총합 몇이에요? 이게 좀 그러네요. 어떻게 더할까요? 요렇게 더하면 30. 요렇게 더하면 지금 30. 또 요렇게 더하면 지금 20.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33이니까 33, 60, 80, 113. 다 더해 주시게 되면 113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요건 그냥 갑시다. 3에 6에 10에 15, 25, 20 더하는 거니까 얘는 50이네. 얘에서 얘를 빼주시게 되면 정답이 63이라는 값이 나온다. 해석은 자유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풀이가 좀 가능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객관식 마무리 됐고 주관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함수 f의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대응을 나타낸 거다. 자, 그래서 함수가 나타났어. 각 정의역의 각 원소 x와 그 함수값 fx 순서성 거예요. 이건 간단하죠. 1이 2로, 오케이. 1,2. 그 다음에 2가 1로, 2,1. 3이 4로, 3,4. 그 다음에 4가 2로, 4,2. 해가지고 4개에 대한 순서상 찾아주시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얘를 다 나타내라고 하고 있죠. 1,2예요. 2,1이죠. 3,3입니다. 4,2네요. 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거였고요. 4,2가 맞나요? 잠깐 같은데 맞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처럼 찍어주시면 될 거고, 그럼 치역은 뭐가 되겠어? 치역이라는 거는 실제 계산된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2와 1과 4와 2니까 치역은 얘가 1, 2, 4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쓰고 그것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은 소수래요. 그럼 8은 소수다 부정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8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8은 실제로 소수가 아니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얘에 대한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일단 어떤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보실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실수 중에서 어떤 실수 중에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드는 애가 있냐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묶어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는데 x의 값이 실수로서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실수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인 수에다가 1을 더하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 또는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로 바뀌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3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주어진 두 집합이 있는데
얘가 A와 B가 서로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뭡니까? 서로소라는 것 자체는 얘는 그래 A와 B에 대한 교집합이 꽁집합이 되면 되는 거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등식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해주시게 되면 A 집합에 대해서 먼저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X가 25보다 크다 또는 정확하게 5어 X가 1보다 작다는 거고, 얘는 풀어주실 건데 잘 봐.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데 얘 이퀄 0을 만드는 값이 지금 A와 A 제곱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실수 A니까 A보단 A 제곱이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얘가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x가 25보다 커야 돼.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요렇게 포크처럼 치키레가 어디로 들어가야 서로소가 되겠느냐? 바로 요쪽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A 제곱이더라.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게 오케이, A는 1보다 커야 되고 A 제곱은 2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자, A는 1보다 크다가 일단 나왔고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A 제곱 또한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A가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둘에 대한 공통범위 찾아주시게 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그 최종 범위가 요 자체가 되겠다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일 때 지금 2A 플러스 3B 플러스 C 곱하기 2A 플러스 C분의 3 플러스 1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얘는 일단 양수 조건 나온 쪽에서부터 뭔가 지금 최소값을 묻고 있어. 양수 조건 주어져서 산술기하 평균 의심될 건데, 딱 봤을 때 지금 얘를 요렇게 묶어서 보시게 되면 조금 감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아예 식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2A 더하기 C 플러스 3B 곱하기 2A 더하기 C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를 요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2A 플러스 C를 그냥 T라는 걸로 뭐 치환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대로 바라보셔도 상관은 없겠다. 자, 그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치환해주면 T 플러스 3B가 될 거고요. 얘는 T분의 3 플러스 B분의 1이 돼서 전형적인 식변형의 산술기하죠. 그러면은 얘는 바로 전개해주면 3, 전개해주면 플러스 3, 거기에다가 T분의 9B에다가 B분의 T가 된다. 식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결국 T분의 9B 플러스 B분의 T의 값은 반드시 플러스 어디겠니? 플러스 6은요 반드시 2 루트에 이 둘에 대한 곱 약분해 주시면 9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6 있어야 될 거야. 맞지? 자, 그럼 얘가 3이니까요 6 플러스 6이니까 전체가 12가 됐어.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12가 될 거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다? 얘와 얘. 다시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 성립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최소값만 결정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었을 거고요. 서술형이니까 혹시나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에 대한 합이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T분의 9B를 다시 써주시게 되면 결국 얘가 2A 플러스 C분의 9B 이퀄 B분의 2A 플러스 C가 서로 같을 때거든. 그럼 얘네들 크로스로 곱해주시게 되면 2A 플러스 C 이퀄 9B 제곱과 같을 때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루트 10은 무리수다를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얘를 부정해 줄 거야. 뭐를? 결론을. 그래서 이 유리수이다 라는 거를 한번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요. 자, 루트 10 이퀄 유리수라고 나왔어. 근데 유리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n분의 n이라고 나타내요. 단 여기서 m과 n은 뭐가 되겠다? 서로소인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라는 거는 얘를 일단 제곱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럼 10 이퀄 뭐가 되는 겁니까? 10 이퀄 m제곱분의 n제곱이 돼서요. 얘를 다시 정리해 주시게 되면 n제곱 이퀄 10 곱하기 m제곱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n제곱이라는 거는 m제곱에다가 10을 곱해 놓은 거니까 n제곱은 지금 10의 배수구나.
근데 n제곱이 10의 배수라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 n도 10의 배수라는 거야. 그 소인수로서 10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n이라는 걸 10의 배수로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10k가 있겠죠. 단 여기서 k는 여기서 자연수라는 조건 달고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k가 자연수래. 그러면은 10k로 났어.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n 대신에 10k를 대입을 하니까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100k 제곱 이퀄 10m 제곱이 돼서 다시 정리해 주시게 되면 m 제곱 이퀄 10k 제곱이 되거든. 그렇다라는 건 얘를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m 제곱은 자연수 제곱에 10이 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m 제곱이 또 10의 배수이다. 근데 m 제곱이 10의 배수라는 건 반대로 또 무슨 말이냐? m 또한 10의 배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n분의 n이라는 것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얘기하고 있는 게 n분의 n이라는 게 얘기하는 건 자체가 10의 배수분의 10의 배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서로 소인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했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루트 10은 무리수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2번을 보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5는 무리수다를 1의 결과와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래. 일단 귀류법 쓰래요. 그리고 1번의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지금 뭡니까? 추가되는 게 루트 10은 무리수이다 라는 정보를 내가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니까 내가 얘를 뭐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부정해야 되겠죠? 얘가 유리수라고 났어.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봐. 루트 2 더하기 루트 5라는 유리수를 내가 제곱을 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의 제곱이니까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럼 실질적인 계산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5 더하기 2루트 10이 되죠? 2루트 10. 정리해보시게 되면 얘는 7 플러스 2루트 10이야. 근데 7은 뭡니까? 7은? 얘는 유리수야. 근데 루트 10은 무리수였으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무리수야. 그래서 얘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유리수를 제곱을 했을 때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리수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주어진 명제인 루트 2 더하기 루트 5는 무리수다가 참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수령 5번까지 마무리하셨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2x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에 대해서 자, 합성함수 f.fx에 대한 그래프가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와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상수 k에 대한 값을 모두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f.fx죠. 합성함수와 교점이야. 교점이면은 결국에는 함수식으로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범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단순한 직선과 포물선에 대한 관계를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왔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선과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세 점에서 만나래.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결국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식을 그리고 식을 구하시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시라는 얘기고, 아니면 뭐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고 함수 식을 구하셔도 되겠죠. 저는 그래서 후자의 방향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갈게. 자, 그래서 fx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fx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먼저 좀 작성을 좀 해주시게 되면 x가 2보다, 오케이, x 이퀄 2가 지금 기준이야. x 이퀄 2가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자, 왼쪽에서는 2x-2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2, 0,-2라는 y절편 지날 거고요. 얘가 지금 2,2를 지나겠네.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조금 더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생겼겠죠. 오른쪽은 그려주시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인데 얘 또한 지금 보니까요 2,2를 지나고 있죠. 그죠? 2,2를 지나고 있고, 그러면은 x절편 하나만 또 찾아보자.
x절편이니까 y 0 들어가게 되면 얘 6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해서 보시게 되면 4, 6이니까 여기를 지나겠네.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서 이 x절편이 6이었다. 자, 그럼 f.fx를 모르기 위해서 추가적인 좌표 평면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쯤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좌표 평면을 그렸어. 자, 그래서 제가 그리는 방식대로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fx는 fx에 대한 치역이 f.fx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직선과 직선에 대한 함수성 함수니까 직선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내가 이쪽은 좀 끊고 그냥 그 뒤쪽은 연결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릴 때 꼭지점을 하나 찾아주셔야 돼. 그리고 얘가 이 좌표가 0이잖아, 그쵸? 0에서부터 2로 가는 x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인 거잖아.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2로 가는 상황이에요. x가 0에서 2로 가는 동안 이 y 값은, 즉 fx의 치역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로 갔어. 근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로 가는 그 치역이 f.fx의 정의역이 돼야 되거든, 다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다시 f.fx의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로 갈 때의 함수값을 다시 보실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사실상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로 갈 때 그 값이 마이너스 6에서 2로 가는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0에서부터 2로 갈 때 마이너스 6에서부터니까 조금 더 아래로 다시 둘, 넷, 여섯 마이너스 6에서부터 2까지 가요. 2까지 가요. 여기가 2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네. 얘를 더 연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꺾인 점 지났으니까 2에서부터 6으로 한번 보내볼까? 2에서부터 6으로 2에서부터 가는 동안에 fx는 2에서부터 0으로 갔어요. 2에서부터 0으로 갔어. 그럼 f.fx에 대한 정의역은 2에서 0으로 가요. 2에서 0으로 가요. 그래서 fx에서 x가 2에서 6으로 가는 동안 f.fx는 전체적으로 fx가 2에서 0으로 갈 때인 지금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가겠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가죠.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가요. 언제? 둘, 넷, 여섯. 6,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f.f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뭐겠다? 함수식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먼저 한번 일단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인데 식 한번 고쳐보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에 지금 x-3의 전체 제곱에다가 필마 9 플러스 9 플러스 k 플러스 9야. 그럼 얘는 지금 축방 자체가 x 이퀄 3이라는 위로 블록한 요런 함수잖아, 그죠? 그러면 축방이 지금 어디냐면 x 이퀄 3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쯤에 있거든요. 요렇게 있다고 보실 수 있지. 요렇게 x는 3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점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위로 볼록할 거야. 그러면 아예 위에서부터 훑으면서 내려봅시다. 아주 위에 있었어. 아주 위에 있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겠냐면 살짝 연하게 그려보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그때는 교점이 두 개겠죠. 그래서 얘가 점점 내려오다가 언제 2,2를 지날 때 2,2를 지날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요 놈이 지금 세 점에서 만나고 있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2차 함수가 2,2를 지날 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점점 더 내려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점에서 만나고 있네.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여기서 넷. 4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3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 직선과 접할 때가 한 번 또 있겠죠, 그죠? 얘가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여기서 접했어.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세 점이 접점과 요점과 요점이 지나는 거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 2차 함수가 요 왼쪽의 그래프 식과 지금 접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식을 결국 구해야 되는 거네. 얘가 접할 때 일단 접할 때인데 뭐랑 접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함수식을 구할 건데 얘가 좌표가 지금 2,2였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0,-6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뭐가 되겠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8이니까 4네요. 그래서 y는 얘가 4x-6이야. 얘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y는 4x-6이랑 접할 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까요? 첫 번째는 매우 간단하겠죠. 2,2니까 대입 한번 이쪽에다가 칸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프를 크게 그려갖고 2,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2 이퀄 마이너스 4 플러스 2, 6, 12 플러스 k가 돼요. 다시 쓸게요. 잘 안 보여서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k야. 그러면은 k 이퀄 잠깐만 이렇게 8 자, 그럼 k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하나가 되는 걸 일단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밑에다가 좀 내릴게요. 이 밑에다가 좀 내려서 4x-6이랑 접한다라는 건 이퀄 놓고 편별식이 0이 된다. 그러면 이퀄 놓게 되면은 정리 바로 갈게요. 얘를 넘기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6 이퀄 0이 되네. 그럼 판별식 4분의 d 써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6과 k는 7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좀 출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좀 가져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좀 수학적인 논리력을 조금 묻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얘네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특히 뭐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고, 뭐 명제 파트에서는 얘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지, 뭐 기타 등등 있을 거고, 집합 간의 관계와 또 명제가 집합이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함수나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에 대한 계산들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그들에 대한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정확한 상황에 따른 그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인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